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네. 이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다른 분들은 네, 이분들을 위해서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일부터 티알라인티 챌린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쵸? 네. 지금 저희 막 단체 방에 막 기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 강의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티알라인티는 우선 가격이 좀 가격대도 있고 기간이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식품을 먹으면서 이 식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식품을 내가 먹으면 내 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를 알고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소개해줄 때도 이 식품이 네 몸속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바디바가 아니다. 크리미 클렌징 로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정근 사장님 크리미 클렌징 로션 혹시 아시나요? 제품? 네.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 19,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19,000원짜리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이 크리미 클렌징 로션은 말이야. 그래서 콩으로 만들어져 있고 마스크로반산이 뭐 들어있으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 안 하시죠? 네. 좋으니까 써봐 이게 돼요. 그쵸? 근데 얘는 149만 원이에요. 149만 원짜리 갖고 와서 좋으니까 먹어 이러면 그 사람 먹을까요? 아무래도 전달력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컨설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이 내 몸속에 들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제품 강의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을 많이 유통하면 아시죠? 티알라인티 드시는 소비자는 사업자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마넥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마이크가 계속 울리는데요.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얘기하세요. 티알라인티 말고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인스타나 SNS만 들어가봐도 이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각 회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사실 중요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 품질이 바뀌는 거니까. 그쵸? 건강기능식품은요. 오늘 처음 오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미씨. 우리 여기서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 영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쵸? 산으로 가요. 산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영미 사장님이랑 저랑 쑥을 캐요. 쑥을 역시 산 하나를 통틀어서 쑥을 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영미 사장님은 쑥을 말려요. 그리고 말리고 있는 동안 제가 식약처에 가서 그 위생교육을 받고 와요. 그러면 다음날 우리는 영민의 쑥환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취급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그 절차가 까다롭지 않거든요. 법적인 제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까다로운 공정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회사는 파머시라고 하는 의학과 넥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과학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대요. 이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이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마넥스는 건강기능식품이죠. 기능식품은 식품이에요. 말 그대로. 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먹는 거, 좋아서 먹는 거 아니고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때 영양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런스랑 지금은 땅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양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지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한 땅에서 시금치를 캤어. 그리고 한 열흘 있으면 또 자라죠. 그럼 또 캐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땅에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런 영양을 시금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아가 아니라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영양을 분석해서 실제로 좋다는 걸 입증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파마넥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작됐고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겉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속이 썩었는데 겉으로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이랑 철학이 맞는 인케어, 그러니까 안을 케어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가 파마넥스가 뉴스킨이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파마넥스를 인수합병하면서 뉴스킨, 파마넥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파마넥스의 철학이에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다 자연에서 얻어요. 우리 유명한 건강기능식품 뭐 있어요? 비타민, 오메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자연에서 재료를 얻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쑥을 뜯어다가 재료를 자연에서 얻은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의 재료는 거의 자연에서 얻어요. 근데 대신 합성도 많이 있겠죠. 합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거랑 합성에서 얻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자연에서 천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증명해내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안 해도 될 노력들을 해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입증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 과정을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식품은 우리 아무나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굳이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료를 선정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녹차라는 원료를 선정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녹차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녹차가 사람 몸에 좋대. 이런 말을 어디서 흘러서 들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의학 서적 있죠. 동의보감. 이런 의학 서적들, 인도에 있는 의학 서적들, 중국에 있는 의학 서적들을 통해서 어떤 재료가 사람한테 어떻게 좋구나라고 그렇게 원료를 선정하는 거예요.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녹차라고 하는 원료를 수급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녹차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보성. 누가 보강이라고 그랬어? 보성이 유명하죠. 근데 자, 유럽은 홍차의 나라죠. 홍차가 녹차인 거 아시죠? 그리고 중국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날씬해. 왜요? 녹차를 많이 먹어서. 그렇죠? 일본은 차가 정말 유명하죠. 그러면 그 녹차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녹차가 나오는 곳을 다 조사했더니 중국의 절강성에서 자라고 있는 1년생 미만의 녹차가 우리가 원하는 가장 깨끗한 영양가를 많이 갖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파마넥스에서는 그 농장이랑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 녹차는 우리만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원료를 수급하고 나면 구조를 분석해야 돼요. 이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친구 잘 사귀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우리 딸은 착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삐뚤어졌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A랑 B랑 만나가지고 놀다 보니 A가 어느 날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원래 A랑 B는 서로 각자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네 둘이 만났더니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분석해서 얘네들이 따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합쳐지면 뭔가 다른 성분으로 변경이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약회사 있죠. 약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는 이런 공정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6가지 중에 법적으로 3가지 이상만 지키면 돼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할 필요도 없는 걸 6개나 하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겠죠?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공정 과정을 지켜서 만들기 때문에 파마넥스를 먹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볼게요. 자,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양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여기서 산 선릉 약국에서 산 타이레놀하고 광주의 경기도 해남에 전라도 해남에 있는 약국에서 산 타이레놀하고 다를까요? 똑같죠. 그리고 타이레놀을 꺼냈어. 그럼 10알 정도 들어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알 중에 1번하고 7번하고 서로 성분이 다를까요? 똑같죠.
그게 양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걸 표준화라고 해요. 근데 한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약은 한 박스에 한 60봉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60봉지를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를 쫙 매겨서 성분 검사를 해보면 단 한 봉지도 똑같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 한약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까지의 성분이 얘는 2, 뭐 얘는 3, 얘는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잘 만들어지려면. 근데 한약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약탕기에다가 다 넣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따라내죠. 그럼 아래층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위에층에 있는 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성분이 계속 바뀌어요. 그게 한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한약은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리고 한의사마다 레시피가 다르죠. 그리고 쓰는 원료가 다르죠.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양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정성.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쵸? 먹고 병나면 끝이죠? 나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왜 예전에 오메가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오메가3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오메가3를 만드는데 이 안에 중금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좋은 거 먹으려고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을 지키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검사가 진짜 중요해요. 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이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런 안정성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종합운동장만한 진짜 큰 수영장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러면 금방 희석되겠죠. 우리 수영장에다 막 애들 오줌도 싸고 막 그런데 우리 막 그물에서 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물에 희석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희석되는 거에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영장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이 기계에 넣고 테스트를 하면 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렸는지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렸는지까지 구분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넣고 안정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 독성이 쌓일 수 있겠죠.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돼서 나오는 게 파마넥스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기능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 보면 임상실험자 모집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게 제약회사에서 하는 임상실험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제 친구가 그 알바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 기능을 입증하는 게 사람을 써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동물 실험을 하죠. 동물 실험을 굉장히 쥐에다가 동물 실험 많이 하고 조금 괜찮은 데서 토끼 이런 걸로 동물 실험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기능을 제약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기능 입증을 하고 있어요. 에이지를락을 만드신 조챙 박사님 아시죠? 조챙 박사님이 온 몸에다가 본인 스스로에게 임상실험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제품에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식품이고 그리고 그걸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 PDR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 같은 거예요. 의사들이 약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종류의 약을 누군가한테 처방할 때 보는 약학 사전 같은 거예요. 이 약학 사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제가 의사예요. 그래서 영미 씨가 온 거예요. 환자로. 영미 씨한테 PDR을 보고 약을 처방해줬어. 근데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어. 그래도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PDR에 있는 약을 처방해줬으니까. 그 정도로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PDR에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능이 입증되어 있는데 파마넥스의 에이즐라코는 전부 다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PDR에 올라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PDR에 올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PDR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에이즐락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2줄, 3줄 이렇게 나와요. 뭐뭐뭐에 기능이 있음, 효과를 줄 수 있음 이렇게 그냥 3줄 나오거든요. 에이즐락은 검색하시잖아요. 3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PDR이라고 다 똑같은 PDR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즐락 뉴스스팬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막 3페이지, 4페이지가 넘어가요.
양이 엄청나요. 기능을 입증받은 게. 그래서 우리 것도 PDR에 올라와 있어. 니네 거 PDR에 올라와 있어. 그 자리에서 검색해보세요. 진짜 두세 줄이 다예요. 그래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전달하셔도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배웠어요. 근데 오늘 티알라인티에 대해서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티알라인티는 기간이 길고 호흡이 긴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정말 잘 다룰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90일 동안 체험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같이 이 소비자가 티알라인티를 먹게 되면 그 옆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품 컨설팅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자, 티알라인티는 이렇게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티알라인티를 먹으면 내 몸 안에서 얘가 이런 작용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영양이에요. 영양.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다 영양실조인 거? 현대인들은 다 영양실조예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많이 먹죠. 지금 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고, 근데도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양이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하나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 정말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은 너무 조금 먹고 있어.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나 요즘에 살쪄서 그런가 너무 피곤한데 몸이 살이 찌니까 너무 몸이 무겁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거꾸로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지금부터 깨세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팠고 내 몸의 불균형이 먼저 시작돼서 그래서 살이 찌게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영양이 밸런스가 좋아지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티알라인티를 드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굶지 마세요. 이 말이죠. 굶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잘 먹는 걸부터 시작돼요. 아주 잘 먹고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은 조금 낮춰주고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게 하고 영양가 많은 비타민, 미네랄,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탄수화물, 미네랄, 이거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겨울에 산장에 놀러를 갔어. 오늘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거예요. 우리가 산에 놀러를 갔어. 그러면 이제 캠핑장, 산장 같은 데 놀러 가면 장작 때우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장작을 이만큼 해놓은 거예요. 잔뜩 해놨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라이터가 없어. 얘를 태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장작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장작이. 불씨 있죠. 불씨. 성냥, 라이터. 이 불이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을 반드시 많이 먹어야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빠르게 타겠죠? 그래서 영양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 무조건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살은 자동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요예요. 내가 다이어트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 다 해보신 분으로서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요요예요. 그래 빼긴 빼겠어. 그러니까 일주일 굶으면 빠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2배로 찌죠? 3kg 빼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6kg 도로 찌는 데는 2시간이면 되죠? 왜 여자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말에 여고 뭐 동창 모임 있대. 그래서 막 겁나 막 열흘 전부터 막 안 먹기 시작하고 살을 겁나 빼죠. 그리고 동창이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막 밤새도록 먹죠. 그 다음날 몸무게 재보면 어때요? 그 전으로 돌아가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요가 되게 중요한데 이 근육량은 높여주고 체지방은 떨어뜨려준다는 게 이렇게 글씨로 텍스트로 적어놔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는 하루에 1,5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1,200이에요. 우리 지금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눈만 깜빡거리시고 있죠? 자, 다 같이 심장을 한번 멈춰볼게요. 심장아 나대지 마. 잠깐 멈춰보세요.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만 계속 내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게 기초 대사량인데 이 기초 대사량이 1,200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매번 300칼로리가 남겠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로리로 이렇게 표로 해놨지만 사실 이거 이상 드시고 기초 대사량은 이거보다 낮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300칼로리의 잉여가 남았어요. 그러면 계속 300칼로리만큼 매일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동창회가 있어서 점심도 닭가슴살 먹고 저녁에는 안 먹고 샐러드만 먹고 그런 풀떼기만 먹어서 칼로리 먹는 양을 확 줄였어요. 절반으로. 내가 먹던 양의 딱 절반만 먹어. 그러고 났더니 기초 대사량은 더 떨어졌죠. 왜냐면 굶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먹던 양을 줄이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려요. 야, 큰일 났다 얘. 얘 안 먹기 시작했어. 앞으로 얘가 먹는 모든 걸 다 지방으로 저장해.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마. 라고 몸 안에서 신호를 줘요. 그래서 내가 쓰던 것까지 확 줄여버려요.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실직을 했어. 그럼 어때요? 돈을 아껴 써야겠죠? 내 몸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꼈어. 그랬더니 300칼로리가 모질하네요. 그래서 있던 거를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는 것 같죠? 근데 언제까지 한 끼 계속 풀만 먹을 건데, 그렇죠?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더 먹지도 않아. 그 전에 먹던 것만큼만 딱 먹어요. 그러면 이미 한 번 수축된 근육은 다시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한 번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더 줄어들어서 요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시 찌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을 찔 수 있는 게 이 기초대사량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TR90가 해주는 일은 우리 1,500칼로리 먹다 이 똑같은 컨디션에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딱 저녁 한 끼만 내가 먹던 거 쉐이크로 바꿔 먹자는 거예요. 딱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만 쉐이크로 바꿔서 먹고 건강한 것들 좀 먹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기초대사량이 그대로 있죠. 이게 어려운 게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있으려면 근육량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끔. 이게 키포인트예요. TR90가 하는 일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해서 많이도 아니야. 그냥 200칼로리씩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R90를 하신 분들을 보면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그리고 이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조금만 조절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있잖아. 아, 물은 많이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 채소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 갑자기 정근대장님 머리가 하얘지네요. 술은 매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잉여를 제로로 만들어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중요한 건 기초 대사량이 그대로 묶어줄 수 있도록 근육량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AMPK라고 하는 애를 계속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혹시 PT 해보셨나요? PT 해보셨어요? PT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동생이에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복사 붙이기야. 복붙인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오빠가 PT 했잖아요. 그쵸? PT를 받으러 가면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뭘 해요? 런닝머신 한 10분 뛰라 그러죠. 무조건 10분 뛰고 나서 그때서부터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내 몸은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방이 타요. 그 전에는 절대 타지 않아요.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운동을 막 하러 가. 그래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호수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고 나서 땀 나기 시작하면
진짜 땀난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고 등에 들어가죠. 그 운동 제로예요. 운동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운동 제로예요. 땀이 나는, 열이 나는 그 순간부터 몸에서 지방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내 몸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얘가 몸에서 나와서 그래요. 얘가 몸에서 나와서 야야야 빨리 지방 태우라 그래. 야 빨리 지방 태우라 그래. 막 깨우러 다니는 애예요. 제가. 그때서야 나와요. 근데 우리 TR90의 점프 스타트랑 핏이 지금 우리 이러고 가만히 앉았으면 땀날 일이 없죠? 지금도 계속 몸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열이 안 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깨우면서 야 일어나서 지방 태워. 야 일어나서 지방 태워. 이걸 해주는 게 AMPK예요. 이거를 깨워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혹시 핏이나 점프 스타트를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핏이랑 점프 스타트를 드시기 시작하면 몸에서 열이 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감을 느끼세요. 그게 몸에서 지방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TR90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야, 난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라. 여자들이 제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들이 제일 안 믿는 거.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체질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 안에 지방은 기름이죠. 독소도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기름을 잡아 당겨요. 그리고 지방세포는 하필이면 태어날 때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요. 넌 100개, 넌 150개, 넌 200개, 넌 갑자기 1000개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비만세포는 유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뚱뚱하면 자식이 뚱뚱해질 확률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보세요. 100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하고 1000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가 더 살이 많이 찌겠어요? 당연히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어요. 지방세포는 개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1000개를 평생 가지고 있다가 이 1000개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번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면 기름이기 때문에 독소를 계속 잡아당겨요. 기름이 기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덩어리가 자꾸 커져요. 소화비만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은 호르몬 교란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소화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현재 요즘의 소화비만은요. 이 개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비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TR90를 권해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이 뚱뚱해. 근데 임신 계획이 있어. 반드시 TR90 하고 나서 임신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만은 유전되니까. 내 아이가 뚱뚱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세포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줄어들진 않지만 크기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크기가 줄어들게 만드는 거 어때요? 영양분 당기던 걸 다 끊어놓고 다니면 되겠죠. 더 이상 영양분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이 끊어주는 역할을 우리 TR90가 해요. 그래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자꾸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꾸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혈당이에요. 혈당. 자, 혈당이 조절되는 게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혈당이 조절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자꾸 아줌마들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아줌마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당 떨어졌어. 그냥 말 많이 했더니 당 떨어진다. 얘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가 먹고 싶어져요. 당이 떨어지면요, 내 몸에서 뭔가를 먹으라고 신호를 줘요. 이게 뭐냐면 GI 지수라는 건데요. 보세요. 이 검은색 그래프 먼저 볼게요. 당은 하루 종일 이렇게 요동을 쳐요. 내가 이렇게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음식을 딱 먹죠. 음식을 먹는 순간 당이 팍 치고 같이 올라가요. 당이 빡 치고 올라가.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몸이 위험해져요. 그 당 쇼크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서 인슐린이 출동해요. 인슐린이 출동해서 이 몸에서 남아도는 당들을 막 세포 안에다 넣고 다녀요. 당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출동해서 막 당을 떨어뜨렸죠. 당을 낮췄어. 그럼 당이 쭉 떨어지겠죠. 그럼 당이 또 떨어지면 내 몸에서 야 배고파 뭐 먹어야 돼. 당 떨어졌어. 계속 신호를 줘요.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당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뭔가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먹죠? 그럼 또 당이 팍 치고 올라가겠죠.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해. 바로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죠.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다이어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 뭐 먹고 싶어요? 단 거 먹고 싶고 매운 거 먹고 싶고 하죠? 비빔밥이 먹고 싶다고? 비빔밥 먹고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시도를 줘요. 그래서 이 빨간색처럼 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면 당이 천천히 떨어져요.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 뭐가 있어요? 현미밥, 고구마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그런 애들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에요. 걔네들은 먹어도 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 포만감은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런 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해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사탕, 패스트푸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먹자마자 당이 팍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금방 배가 꺼지죠.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이런 이 당을 완만하게 하루 종일 잘 유지시켜주는 게 티알라인티가 하는 일이에요. 자, 티알라인티가 하는 일 중에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실제로 살을 빼게 하는데 하는 게 있었나요? 딴 데처럼 이걸 먹으면 체지방이 빠지고요. 막 그런 거 없었죠. 실제로 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살을 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살이 빠지는 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잔뜩 빼거나 몸 안에 있는 영양가를 잔뜩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요가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티알라인티가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본 거 보면 실제로 내가 살 빼는 상식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내 몸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정말 건강해진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쟁 난대! 이러면 뭐라 그래요? 바로 물 사러 가죠? 아니면 통조림 스팸 사러 가고 라면 사러 가서 어때요? 몸 안에다가 비축하죠. 쌓아놓잖아요. 내 몸도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먹는 것들을 내 몸에서 가장 오래가는 지방으로 축적시켜놔요. 왜냐면 비상이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몸을 굉장히 비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는 애들도 있죠. 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티알라인티가 뭐 식욕 억제제라던가 이렇게 막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나의 식욕은 내 의지를 이기죠? 내 식욕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나 혼자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의지 박약이니까. 티알라인티가 그 의지를 잡아주는데 그렇게 확고하지가 않아요. 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엄마의 모유를 먹는 태아의 상태. 그때 뇌에서 알파파가 나와요. 아주 안정된 상태. 내가 임산부야. 태교를 해야 돼. 그럼 막 되게 서정적인 음악 듣고 되게 릴렉스 하려고 하죠. 그게 뭐 정서적으로 좋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알파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티알라인티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막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이러지 않아요. 막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안 먹게 만들어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다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혼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알라인티에 단체전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냥 막 선물 주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전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혼자 하면 100% 망해요. 왜냐면 난 의지 박약이니까. 자, 그리고 혈관 청소해요. 자, 이제 이 타이밍에 재수없는 소리도 한마디 해야죠. 저는 평생 살 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진짜 재수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벌을 받았는지 요즘 살이 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혈관 청소 때문에 TR라인T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살을 빼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 니즈가 없어. 살을 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42kg, 막 44kg 이랬어요. 늘. 그럼 저한테 살을 빼고 싶은 의지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 제가 TR라인T를 먹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독하려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좀 빼고 싶어서. 이 혈관 청소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질병은 혈관을 타고 다녀요. 혈관에 피랑 혈관을 통해서 모든 질병, 모든 독소들이 다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랑 혈관이 깨끗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프리미엄하게 정말 3개월 동안 아니 욕심이지 30년을 넘게 산 몸뚱이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진짜 욕심이에요. 그래서 20대는 한 세트, 30대는 두 세트, 40대는 세 세트, 50대 이상은 네 세트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자, 이런 혈관 청소, 그러니까 내 복숭아뼈 밑에 수도꼭지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소방호스 같은 걸 딱 꼽아가지고 물을 팍 틀면 어떻게 됐어요? 혈관에 껴있는 찌꺼기, 뭐 혈전 이런 게 싹 씻겨 내려가겠죠. 그렇게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TR라인T가 내 몸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니즈는 없었지만 전 여드름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여드름 나서 나는 화장품 좋은 거 쓰려고 왔는데 자꾸 저한테 해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성인 여드름은 몸이 문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성인 여드름은요 100% 몸이 문제예요. 청소년기 여드름하고는 약간 달라요. 청소년기 여드름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지만 성인 여드름은요 100% 몸이 문제예요. 몸이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피부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TR라인T가 그런 일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TR라인T를 먹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준하 아시죠? 네. 조영구 아시죠? 그들이 다이어트 했을 때 알죠? 어떻게 살이 빠졌는지. 자 보세요. 그들은 살이 빠졌죠. 다이어트에 매우 성공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녹아내렸죠. 막 천둥처럼. 그래서 결국엔 다시 살을 찌웠죠. 그건 성공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다이어트를 하면 예뻐지려고 왜 누구는 살 빠지면 뭐라 그래요? 로또 맞았다고 하잖아요. 살을 빠지면 다른 사람이 되는데 연예인인데 외모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 살을 뺐더니 얼굴이 그렇게 늙어버린 거야. 그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졌는데 얼굴은 더 예뻐지고 젊어지고 만들어주는 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TR라인T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이거 딱 하나 에이즐락 정말 프리미엄하게 이 에이즐락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뉴스킨만 가지고 있는 특허죠. 뉴스킨 파마렉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예요. 말 그대로 에이지, 나이를 락 잠근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라이즐락 아침에 에이즐락 드셨어요? 네. 발랐어요? 네. 그럼 앞으로 12시간 동안 늙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그게 에이즐락이에요. 그러면 12시간 간격으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바르고 하면 어때요? 노화가 멈추겠죠? 완벽하게 멈추진 않지만 노화의 속도가 안 먹은 사람보다 속도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에이즐락이 나온 그 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 드시고 있는 분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과 같은 정말 너무 젊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이 에이즐락이 해주는 거예요. 몸이 5년 전 상태로만 돌아간다고 해도 어때요? 몸이? 너무너무 가볍겠죠. 이제 35세 넘어가면 1년 1년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컨디션 느껴지는 게.
이제 40대 50대 넘어가시면 어때요? 하루하루가 다르죠. 컨디션 떨어지는 게. 근데 나를 5년 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한 해씩 젊어질 수 있도록. 이게 티알라인티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잠이 깰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임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보셨던 임상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건데 우선 제 임상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저예요. 어때요? 지금 피부? 완전 좋아졌어요. 저는 이게 35살 때 얼굴이었어요. 정말 이 목까지 여드름이 꽉 차 있었고요. 35살 때 여드름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어요. 돈을 수억을 썼어요. 수억을. 진짜 자동차 한 몇 대는 썼거든요. 얼굴에 불도 질러보고 밀가루로 얼굴도 문질러보고 진짜 비싸다고 하는 화장품도 진짜 오래 썼고 레이저 안 해본 게 없고요. 진짜 피부에다 돈을 많이 썼어요. 저는 유리알 같은 피부를 나한테 준다고 하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티알라인티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제 어때요? 예뻐요. 그렇게 거짓말 못하겠어요? 예뻐요라는 말을 세상에 어쨌든 좀 사람이 됐죠. 좀 용이 됐어요. 뉴스킨에 와서 진짜 용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저희 친언니예요. 저희 친언니가 처음에 파마넥스를 만났을 때 이런 몸이었어요. 저희 언니는 키가 160이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한 78kg 정도였어요. 요게 3월, 5월, 7월 이때예요. 보시면 3월달, 5월달에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여기서 여기는 더 많이 빠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여기는 한 15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한 5kg밖에 감량이 안 돼요. 몸 무게로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근육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옷하고 이 옷하고 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이에요. 여기 상표가 이렇게 속으로 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시 두께 좀 보세요. 같은 옷이라니까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이게 근육량이 늘어나서 더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티알라인티가 하는 일을. 근데 20kg 감량했는데 얼굴 어때요? 완전 예뻐졌죠. 저희 언니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저희 언니가 저보다 4살이 더 많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 년은 뚱뚱하고 한 년은 얼굴에 저렇게 뭐가 나와 예쁘게 나왔더니 저렇게 해서 속을 새긴다면서 늘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리고 저는 결혼이라도 했는데 저희 언니는 결혼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게 같은 옷 다른 느낌 낸다고 자기가 찍은 거예요. 같은 해 2월, 9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몸이에요. 뭘 입어도 몸이 예뻐야 돼요. 그랬더니 결혼을 했어요. 예뻐졌죠? 어때요? 인생 사람 살린 티알라인티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야, 너 티알라인티 먹으면 너 뉴스킨 쓰면 피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했던 제 친구예요. 처음에 저한테 뉴스킨을 소개시켜준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그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하는 맥주 아시죠? 그게 나온 지가 한 2, 3년 됐거든요. 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0,000원에 4캔을 하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아니야.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단 하루도. 저랑 지하철에서 집에 가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한 10만 리터씩 먹나 봐요. 자, 그랬더니 이때도 되게 예뻤다고 생각했는데 팔뚝이 소도 때려 잡을 팔뚝이죠?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어때요? 진짜 예뻐지고 날씬해졌는데 얼굴이 처진 데가 없죠. 이게 티알라인티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회원이 준 임상 사진이에요. 제 회원이 이분은 참 특이해요. 이분은 에어로빅을 1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에어로빅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년간 에어로빅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는 거. 운동은요, 강도와 정도를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그 에어로빅 1시간은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요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에어로빅을 10년 하면서 살을 뺐으려면
한 1년간은 에어로빅을 1시간씩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2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는 3시간씩 해야 내 몸은 그걸 얘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운동을 10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저희 만났을 때. 이분이 에어로빅 이후에 이렇게 되기까지 뭘 했냐면 계단 운동을 했어요. 저는 TR라이트 하시는 동안 절대 운동을 못 끊게 하거든요. 그 운동 등록할 돈으로 좋은 거 더 많이 드시라고 해요. 그 돈으로. 좋은 거 더 많이 먹고 몸 안에서 움직임이 좀 많아질 수 있게 계단 운동을 추천해요. 계단 운동이 유산소랑 근력이 동시에 되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 하셔야 돼요. 내려가는 건 하시면 안 돼요. 계단 올라가는 걸 처음에는 100층으로 시작하셨어요. 25층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첫 주째에는 한 번, 그 두 번째 주에는 2번, 세 번째 주에는 3번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리면서 한 달 넘게 100층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챌린지 하실 때는 거의 한 200층씩 하셨어요. 100층 올라가는데 시간 되게 100층을 어떻게 올라가 막 이러잖아요. 진짜 시간 되게 잘 가요. 25층 한 번 올라가는데 5분, 10분이 걸리지 않아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00층 금방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요요 없이 TR라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정말 젊어졌죠. 탄력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이 사진을 저한테 이런 강의가 있을 때마다 쓰라고 주신 사진이에요. 허락받고 쓰는 사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은 3.3 헬스클럽의 윤희준이라는 컨설턴트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20대예요. 20대였어요. 40대 조폭 아저씨 같지 않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상태도 사실 누가 봐도 좀 통통하죠. 근데 이 전을 보면 어마어마했죠? 얼굴 보세요. 진짜 예뻐졌어요. 이렇게 살 빼고 여자친구도 사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죠.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애를 4명을 낳았어요. 애를 넷을 낳았다는 건 10년 동안 애를 낳다 임신했다 뺐다가 낳다 임신했다 뺐다 낳다 임신했다 뺐다 다 계속 반복한 거죠. 몸이 좋아질 틈이 없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2번인가도 쓰러지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대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TR라이트 한 세트 드시고 이렇게 됐어요. 한 세트. 그래서 여전히 배는 쪼글쪼글하죠. 워낙 불러 있었으니까. 불렀다 놨다 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더 진행되니까 이제 집에서 수영복도 입고 아주 그냥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엄청나게 살 많이 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사람이 진짜 완전 달라졌죠. 로또 맞았어요. 진짜 로또 맞았죠. 원래 이렇게 예쁜 얼굴이었어요. 좀 이분의 인바디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 잘 안 믿어요.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바디를 보여드릴 건데 이분이 처음에 측정한 게 2016년 2월 15일이죠. 이때 잰 거, 그 다음에 2017년 1월 13일 딱 1년 뒤에 잰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체중은 처음에 75kg에서 56kg로 18kg, 19kg 가까이 감량됐어요. 자, 체지방, 몸에서 실제 기름 덩어리 1kg가 약 식빵 반 개 정도 되거든요. 요만해요. 그게 20개가 나갔어요, 몸 안에서. 몸에서 식빵이 20개가 나갔다. 몸에서 식빵 20개가 떨어졌던 거예요. 초등학생 한 명이 기름으로만 나갔어요. 순수 기름으로. 자, 그리고 체지방률은 총 18%가 감량됐고요. 내장 지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체중이 한 18kg 빠졌는데 기름은 더 많이 빠졌죠.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이 상태로 유지되면서 근육량이 전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인바디예요.
우리는 이런 인바디를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그래서 이게 대단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기름만 20kg가 빠지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자, 그랬더니 좀 사람이 돼가죠? 처음 오셨을 때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둘 다 좀 애들이 좀 상태가 괜찮아졌죠. 자, 그러고 났더니 둘 다 좀 사람이 됐죠? 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티알라인티는 이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권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체험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아야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실제로 살 빠진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라고 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 티알라인티가 내 몸에서 나를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건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간단하게 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는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 외국계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 전에 그 20살 때부터 대학 때부터 쭉 일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10년간 또 쭉 다녔어요. 그때 제가 사회생활 한 15년 차였고 이게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건데 이 표정 보시면 엄청 밝죠? 지금. 세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저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건지 몰랐거든요. 세상 근심을 그냥 진짜 여기 있기 싫다는 표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여드름 때문에 시작한 뉴스킨이었고 저는 뉴스킨이 아니어도 여드름에 좋다고 한다면 그 제품을 쓸 용의가 언제든지 있었던 사람인데 뉴스킨을 썼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나 좀 좋아지고 우리 언니가 그렇게 살이 빠지고 나니까 제 친구가 나한테 야미야 너 이걸로 50만 원 한번 벌어볼래?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 콜? 이러고 시작했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50만 원짜리 알바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회사 끝나고 그럼 5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로 오래요. 와서 네가 밖에 나가서 좀 떠들어야 되니까 제품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이랑 회사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요. 저는 똥 싸러 집으로 갈 정도로 가까이 살았어요. 진짜 가까이 살았어요. 제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낮은 포국으로 가도 5분이면 도착해라고.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근데 선릉을 오려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회사 끝나고 피곤하고 오기 싫잖아요. 너무 오기 싫은데 안 오면 없죠. 인연이 막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전화해서 야 너 왜 안 와? 어디야? 막 뭐다? 너 약속 안 지켜? 너무 듣기 싫어서 약속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투잡스쿨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와서 오는 자리를.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는 뉴스킨이 50만 원짜리 알바였어요. 저는 제가 뉴스킨을 할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왜냐면 뉴스킨은 나랑 요만큼도 맞는 구석이 없어요. 나는 뭔가 좋은 걸 좋다고 떠드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누군가한테 소문내는 것도 싫어하고 좋으면 지 혼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같이 쓰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이 제품을 쓰라고 한 친구는 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안 보면 막 난리치거든요. 빨리 보라고. 그런 성향을 가진 그 친구만 하는 뉴스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제품 좋은 거 쓰고 누가 물어보면 이 정도 소개만 해야겠다 라고 해서 50만 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뉴스킨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이직하려고 막 면접을 보고 있는 와중에 되게 그냥 날벼락처럼 나 뉴스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일이 투잡으로 할 만한 사이즈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뉴스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왔고 어쩌면 나 이거 되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여기서 이루고 있죠. 저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뉴스킨을 해야 되는데 그래 회사 좋은 것도 알겠고 그래 제품은 내가 써봤잖아요. 그래 제품 좋은 것도 알겠어. 그리고 내 친구 돈 버는 거 보니까 그래 이 회사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성격을 가진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랑 지금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본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저의 결론은 나는 이걸 잘 못할 건데 난 이걸 잘 못해도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이걸 시작하면 나 더럽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 1년 그러니까 남들은 6개월이면 할 거 나는 1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 1년 걸릴 거 그래도 아무리 내가 찐따가 아니니까 그래도 2년이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못할 걸 알았지만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뉴스킨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5년이고 10년이고 항상 어디서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돌아보면 언제 잘릴까 되게 불안해하고 남의 거잖아요. 남의 일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제 회사 다닐 때도 그 회사가 제 건 줄 알고 진짜 목숨 바쳐가면서 일했거든요.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회사 그만둘 때 실제로 사장이 저한테 회사 물려줄 테니까 남아있으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언제 물려줄 줄 알아? 나이도 젊은데 그쵸? 되게 그 정도로 회사 일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사장은 자기한테 보너스를 2억씩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연말에. 근데 난 아무리 노력해도 2천만 원 이상 못 받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남의 거구나. 나는 어딜 갖다 놔도 너무너무 열심히 할 앤데 굳이 남의 거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자갈밭에 굴러도 이 자갈을 남들은 1년이면 걷어낼 거 난 잘 못할 거니까 2년이면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남들 2배 이상 하면 이 자갈 다 치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서부터 난 하면 되잖아요.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 페이스대로 난 내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할 일을 찾아서, 그러니까 성공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TRIT도 배웠고 뭐 저의 짧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는 제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디립다 했어요. 무슨 연구원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이 좀 채워지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좀 떠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시간이 제일 후회돼요, 사실. 왜냐면 난 학자가 아니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학자처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처럼 공부했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줄 기회가 생긴 거니까 정말 기쁘게 이런 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TRIT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싶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탑GV도 해보고 싶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 좋은 식품 다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한두 가지만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특징 정도면 알고 계시면 누굴 만나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챌린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행운이 따르셔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야, 너 살 뺄 거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행운을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